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1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자, 장은 좋지 않습니다만 FOMC 악재로 인해서 다들 아시는 악재로 인해서 장은 좋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설 연휴 시작. 저도 다시 서울 복귀 스튜디오에 왔기 때문에 화끈한 샤우팅 기분 좋게 샤우팅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분석은 해야 되니까요. 자, 현재 시각 10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설 연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 이 시점이 가장 힘든 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이번 2022년의 첫 한 달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36,800명, 36,900명까지 오고 있네요. 구독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는 2022년은 정말 집중해야 되는 한 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방송 매일 3회 방송되는 거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멤버십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 아마 멤버십 가입하면 좋을 겁니다. FOMC 금리 인상 이후에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리 인상 발표했어요. 그동안은 할지 안 할지 한다면 뭐 어느 정도 강도일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발표했습니다. 이제 해석까지 다 나왔어요. 다 해드렸어요, 해석. 이제 리플은 어떻게 이제 가면 되는지, 그리고 혹시 리플 아직 안 가고 계시다면 지금 좀 반등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따가 가격 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살까요? 나는 지금이라도 살까요? 지금 그만하고 싶다. 한번 벗어나 보시죠. 이 영상 보시면서 분명히 뭐 이게 2,990원인가요? 최소 2,990원짜리 아주 약한, 물론 피자, 치킨, 고량주도 있습니다만 저희 채널의 가치는 여러분이 매겨주시는 거니까요. 저는 달게 받겠고, 그리고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얼마인가요? 756원이고, 그리고 전반적인 뭐 리플만 보면 안 되죠. 4,600만 원. 근데 전반적으로 다 동조화, 주식과 암호화폐가 동조화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은 그런 게 보이셔야 됩니다. 일반 투자자, 초심자분들은 내 리플 왜 이래? 내 비트코인 왜 이래? 내 루나 왜 이래? 이런 것만 생각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2021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달라지는 것은 갈수록 동조화가 되고 있다. 주식과 동조화가 되고 있다. 저는 이게 눈에 보입니다. 돈을 쉽게 벌 수 있나요? 저는 돈은 쉽게 벌 수 없다. 땅 파서 10,000원짜리 한 장 안 나오는 거. 예전에는 100원짜리 한 장, 100원 하나, 아니 10원 하나 이랬는데 요즘은 화폐 가치가 올라서 물가가 또는 많이 올라서 10,000원, 10,000원짜리 한 장 안 나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저는 이걸 믿거든요.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 또는 부류가 있죠. 그게 누구냐면 세력입니다. 세력이라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활력을 넣어주는 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이 뭐 1,000만 원, 1억 또는 10억 이거 가지고 활력 넣어지나요? 여러분이 10억 넣으면 리플이 막 급상승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 10억대까지도 저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니고 이 주가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분들은 세력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호재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호재가 곧 세력이죠. 그 세력이라는 게 꼭 나쁜 의미만은 아닙니다. 메이저 자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관, 그죠? 기관들의 아니면 뭐 JP 모건 이런 자금들도 메이저 자금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분들이 저는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분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과연 예를 들어서 뭐 아톰에 물려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채널과 관련 없는 채널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오해가 없으니까. 코스모스 아톰, 아톰에 물려 있다.
물려있다. 그러면 이거 탈출시켜줄까요? 손순이 안 시켜줍니다. 왜냐면 물려있으니까 다 탈출하고 싶어요. 다 탈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올려줄까요? 털고 나가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훅, 훅, 훅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올렸듯 말듯 그런 차트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750원 리플로 친다면 750원이 주는 의미가 어떤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SEC와 리플 소송은 404일째 지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갈 것 같나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이따가 그 해외 기사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404일 10시간 47분 22초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도 무심하시지 404일이나 지났어요. 질질 끌고 있습니다. 질질 끌고 있어요. 제가 어제 방송 때 말씀드렸죠.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뭐라 그랬나요? 질질 끌 슬로우 다운은 우리 사전에 없다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말이 어떻게 될지 저는 좋은 힌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질 끌고 있고 그리고 그렇죠. 우리 회원분들 아까 가입했으니까 회원분들 진심으로 감사 표시는 해야 되니까요. 네. 1070명까지 왔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가입해주신 분들 제가 스튜디오에 없을 때 많이 장은용님 피자라 잠판 피자 역시 설인 피자가 최고죠. 맥주 다 감사합니다. 다 보고 있으니까요. 네, 다 감사하고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다 감사하고 송재롱님 송재롱님 피자라지 감사합니다. 임승옥님도 피자라지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도 감사하고요. 본인이 이 코인키스 채널에 2022년에 어느 정도 믿는지 그거에 대한 대가만 여러분께서 매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진심으로 가입해 주신 분들 가입 안 하셔도 되는데 하면 나쁠 것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뭐든지 간에 투자한 만큼 돌아온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한 만큼 돌아옵니다. 저는 설 선물을 미리 다 돌렸는데 설 선물을 다 돌렸는데 제가 얼마를 썼냐? 한 240만 원 정도 쓴 것 같네요. 240만 원어치를 저는 썼습니다. 240만 원 날린 건가? 인생을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데. 인생에서 감사한 분에게 다 저는 선물을 합니다. 왜냐면 감사하니까요. 이럴 때나 표시하지 아무 날에 갑자기 하면은 부담스럽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명절 때, 추석이나 설 때 저는 항상 정말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분들에겐 감사한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저는 과감한 선물을 합니다. 저는 이런 계산적인 마인드는 아닙니다만 저는 이 세상에 베푸는 거는 다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브라이트 갈링하우스와 이 친분이 있다면 저는 횡성한우 2kg 보내줬을 것이다. This is 횡성한우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This is just kind of present to just cheer you up. 이렇게 해주면은 부담 갖지 않고 받겠죠. 농담이고요. 스튜디오에서 제 마음대로 드립치니까 참 재밌네요. 어쨌든 간에 그러나 제 목소리가 왜 잠겨있느냐. 제가 좀 출장 다녀와서 굉장히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말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죠. 제가 이 유튜브에서만 말하겠습니까? 다른 데서도 말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리플 구글 USA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정말 탐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러나 저는 이거 하고 싶다. 이거 Finance Feeds라는 언론사도 좋아하고 Ripple and Ripple holders might be stuck with SEC lawsuit until 2023. 아니 2023년까지 막혀있을 거라고요? 빨리 클릭해보고 싶은데 클릭해보겠습니다. 자, 주요 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Ripple,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의견도 있을 테니까. Ripple and XRP holders might be stuck with SEC lawsuit until 2023. 제목 그대로입니다. 2023년까지 뭐야? 자, 더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더 읽어보죠. John Deaton stressed his belief.
어떤 걸 강조했냐면요. 자기의 어떤 믿음을 강조했냐면요. The XRP lawsuit is being used as a weapon. 와, 리플 소송은 진짜 저 SEC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And the SEC is likely to do all it can to delay the production of the documents, which might include filing a writ of mandamus and an interlocutory appeal to the Second Circuit Court of Appeals. 문서 제작 지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끊으면 되겠네요. 프로덕션, 문서 제작 딜레이 되고 있어. 이런 것 같은 모든 그냥 핑계를 다 가동해서 미룰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쉽습니다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이 기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바로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If the SEC is successful in delaying the production of the documents 뭐와 관련된 pertaining to the emails and drafts of Hinman's speech and meetings with third parties, 이거 그동안 저희 방송 때 많이 말씀드렸던 거죠. 힘만 연설 있잖아요. 저기 그 리플은 증권이 아니야. 그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야. 비트코인도 증권이 아니야. 이런 초안, 이메일과 pertain to는 뭐와 관련된 그 다큐멘트 문서의 제작 딜레이. 아까 이 작전이 성공한다면 the case could last another year. 또 1년이 간만에 또 흥분하네요. 또 1년이 지속될 수 있다. 더 이상 기사 읽지 않겠습니다. 뭐 그 근거를 대겠죠 뭐. 이거 다 읽으면 또 여러분 또 이탈하니까 제가 바로 그냥 저의 의견 말씀드리고, 오늘 연휴 첫날이니까요. 저도 주중에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목 상태가 좋지 않은데, 자, 저의 생각은, 저는 근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저희 회원분들에게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 방송을 띄엄띄엄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구독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띄엄띄엄 보시면 안 돼요. 진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한 만큼 돌아가고요. 그리고 성의가 있어야 됩니다. 돈 못 버시는 분들을 보면은 일단 성의가 없어요. 투자도 안 합니다. 투자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공짜. 넣었으니까 빼줘. 그리고 한 10% 오르면 좋아해요. 돈 털어요. 그리고 소고기 사 먹었다. 오늘 좋네 분위기. 커피 한 잔 사 먹어야겠네. 이런 건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10% 먹으려고 10% 드시려고 이렇게 고생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 없는 게 99%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들어오셨다면 99%가 손실 보는 중이라고 이 기사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죽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런 지금 마이너스 10에서 저는 마이너스 20%가 지나가면 저는 이제 그 약세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다 99%가 마이너스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극복은 됩니다. 근데 전략이 없으면 극복이 안 되죠. 그리고 욕심 가득하면 그 극복이 안 되죠.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다리셔야 되는데, 뭐 어떻게 계속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까 뭐 공감이 되면 빨아들이시고, 뭐 안 되면은 뭐 이상한 말씀 하시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어쨌든 이상한 말씀 하시네 하고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중요한 건 지금 보고 있다. 그게 무슨 의미랄까요? 저는 진짜 이상한 방송은 저는 안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정치 방송 보는데 너무 이렇게 치우쳤어. 너무 극쪽이야. 저 안 봅니다.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은 보시네요? 귀 기울여 보시죠. 그렇죠? 자, 이런 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레미 호건이 그랬다면서요. 2022년 4월에 끝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다가 낙서하면은 좀 약간 좀 그렇네요. 어떤 공간, 좋은 공간 없나? 이런 거가 좋네. 자, 비트코인 말고 리플로 해놓고 조금 이쪽으로 치워놓고, 좋네요. 이거 좋네요. 자, 좋다.
여기다가 좀 필기 좀 하겠습니다. 제레미 여건이 그랬다면서요? 2022년 4월에 끝날 것 같다.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뭐 할 것 같다라는 말 입에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은 신뢰가 없으니까 믿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뭐뭐 할 것 같다. 1시간 발언하면, 1시간까지 할 필요 없죠. 한 10분 발언하면 한 5번 이상 이 뭐뭐 할 것 같다. 저는 방송 끝날 것 같습니다. 저는 방송 시작할 것 같습니다. 리프로 수익 날 것 같습니다. 손실 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따가 잠시 이 방송 끝내고 점심을 먹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설 연휴를 잘 쉬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굉장히 행복한 연휴를 보내실 것 같습니다. 뭐죠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답답하시죠? 이런 말하는 거 듣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2년 4월에 제레미 호건이 방송 끝난 게 아니라 소송이 끝날 것 같다. 끝날 것 같다? 아닐 수 있다는 말인데? 말 바꿨다면서요? 여름에 끝날 것 같다. 끝날 것 같다? 본인도 잘 모르시는 거네. 근데 아까 기사는 2023년이라면서요. 2023년까지도 안 끝날 것 같다라고 했다면서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 연휴에 이렇게 아마 지금 여러분 고향으로 가시면서 듣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도 많으실 것 같다 이렇게 그렇죠. 뭔말 할 것 같다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왜냐면 안 내려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맞죠? 내려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 잘하고 봅니다. 저는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그리고 저희 유료 회원분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 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뉴스란 근데 여러분 다 현명하시잖아요. 뉴스는 뭔가요? 어떤 사실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사실을 전달해 줬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사실, 팩트. 시점은 사실이 먼저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뉴스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익을 내려면 이전에 움직여야죠. 또는 어떤 사실을 듣고 뉴스 나오기 전에 판단을 하셔야죠. 저는 이 두 가지로 수익을 많이 내는 편입니다. 자, 사실에 입각해서 제가 수익을 낸 거는 벌써 재작년이 됐지만 코인베이스에서 상장 폐지된다 라고 해서 가격이 199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상하다. 주식이 상장 폐지면 당연히 탈출하는 게 맞는데 근데 코인베이스에서 상장 폐지된다는데 그리고 암호화폐의 특징은 죽였다가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세력들이 돈을 먹으니까. 근데 물론 코인베이스가 좀 충격적이긴 해요. 그건 사실인데 코인베이스에서 XRP를 상장 폐지시켰다고 해서 이 리플이 끝나는 게 아닌데 넬름 샀죠. 그리고 그 구간에 다 샀죠. 물량을 다 뱉어내더라고요. 사실이 입각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투자냐? 사실이 있기 전에 어떤 거? 이거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자기들이 예측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예측하세요. 중요한 건 끝난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끝난다. 그런 힌트를 잡으셔야죠. 저라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돈은 쉽게 벌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돈 쉽게 벌릴 것 같나요? 여러분, 돈을 쉽게 벌면 누가 적금합니까? 그죠? 누가 적금하죠? 적금 아무도 안 해요. 다 쉽게 버는데. 누가 주식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해. 그리고 변동성 심한 주식 왜 안 해요? 암호화폐? 리플? 투자? 안 해요. 안 해. 이렇게 속속이 있는데 왜 합니까? 안 해요. 적금하지. 근데 적금을 안 하고 이거 하는 이유는 좀 큰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High risk, high return 믿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high risk, high return이라면서요. 지금 high risk네요. high risk 얻어맞고 있잖아요. high risk가 야 위험이 많다? 아 그런 거구나. 뭐 그런 정도 견딜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high risk인 줄 아시나요?
이게 하이 리스크예요. 이거 99%가 손실 보는 이게 하이 리스크예요. 하이 리스크 얻어 맞았으면 리턴이 돼야죠. 근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줄 아는 분들이 하이 리스크인 줄 알면서 암호화폐는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고, 그죠? 변동성 심하고 상한선 하한선 없고 24시간 돌아가고 굉장히 위험한 투자 거의 뭐 선물보다 더 위험한 마진 거래보다 더 위험한 투자일지도 몰라요. 맞잖아요. 그런데도 들어왔잖아요, 여러분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본인이 외치면서 들어왔잖아요. 야, 상남자, 물론 여성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상여자, 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요즘 세상에 무슨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야. 됐어, 나는 그런 거 안 해. 나는 상남자야 또는 상여자야 하면서 들어오셨잖아요. 본인들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면서 하이 리스크만 얻어맞고 나가는 사람이 어딨어요. 하이 리스크 얻어맞고 쫄리는 분들이 어딨냐고요. 본인들이 하이 리스크라고 하면 이게 하이 리스크입니다. 그 다음 남은 건 뭔가요? 하이 리턴인데 이 맛을 보기가 또 쉽지 않죠. 왜냐면 쉽게 올려주겠나요? 돈 벌기가 쉽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러분 노동을 해야 됩니다. 노동. 돈을 벌 수 있는 두 가지는 노동이죠. 두 가지 하나는 노동이죠. 내가 직접 뭐 편의점 알바, 택배 알바, 내 직접 몸과 내 시간을 써서 그게 바로 노동으로 인한 돈을 버는 거죠. 나머지 하나 뭐 있나요? passive income. 제가 passive income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있겠죠.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있겠죠. 그럼 패시브 인컴 근데 모르는 분도 있어요. 제가 패시브 인컴 영어로 뭔지 알려드릴게요. passive income. 어떤 방송에서 예를 들어서 패시브 인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패시브 인컴 뭐지? 찾아봐야죠. 진짜 게을러서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저라면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즘 달러가 1달러가 많이 그 가치가 달러 강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달러가 얼마예요? 이렇게 댓글 남기는 분들이 혹시 있나요? 예전에 한번 본 것 같아서. 돈 못 벌어요, 그렇게. 1달러가 얼마인지 검색해보면 되잖아요. 패시브 인컴이 모르겠으면 찾아보면 되잖아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불로소득이라고 하면 되지. 굳이 꼭 가끔 저도 영어를 하는 사람이지만, 네? 또 스튜디오 오니까 드립이 나오네. 저도 영어를 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일상생활에서 영어 안 씁니다.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왜 쓰나요? 불로소득이라고 하면 되지. 뭘 패시브 인컴 이렇게 하고 있나요? 뭐 잘난 척하는 거. 영어는 잘난 척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어떤 레퍼런스를 받았나요? 레퍼런스요? 레퍼런스 발음은 잘 아세요? reference. 차라리 굴리려면 저처럼 확실히 굴리시지. 레퍼런스가 뭐긴요? 언급. 그냥 언급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 언급, 뭐 2023년에 리플 소송 끝날 것이라는 언급 어디서 또 들어본 적 있나요? 이러면 되지. 왜 레퍼런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죠? 저 방송 끝나고 같이 지금 목이 마르거든요. 회밀리마트 있잖아요. 목이 마르기 때문에 회밀리마트에서 환타 500ml 하나 사 먹고 싶네요. 여러분, 저 방송 끝나고 회밀리마트에서 환타 500ml 하나 사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 자, 방송 들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제 방송 끝나고 패밀리마트에서 판타 500mg 짜리 먹고 오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굴리면 재수 없죠? 재수 없잖아요. 그냥 패시브 인컴 불로소득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돈을 번 법은 제가 생각하는 노동입니다. 내 노동으로는 좀 다시 쓰겠습니다. 자, 돈을 버는 방법. 노동은 대신에 여러분의 힘과 시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동만으로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하면서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죠. 여러분 월급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게 뭐 소고기 값 벌었어요. 뭐 애들 분유값 벌었어요. 애들 기저귀 값 벌었어요.
그런 이야기 하려면요. 저는 진짜 제 주위에서 그런 사람 있으면은 그러려면 주식하지 마. 그러려면 암호화폐 하지 마. 이렇게 고생해서 이런 장대 연봉 얻어맞고 뭘 얻어맞았으면 화끈하게 더 오르는 뭔가 있어야 될 거,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기저귀값, 분유값, 그런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여러분이 노동해서 번 돈으로 사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주식, 암호화폐 왜 하시나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여러분이, 노동으로 살 수 없는, 뭐, 차라면 수입차, 아니면 집,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건 노동만으로 30억짜리 집을 살 수 없잖아요. 저도 30억짜리 집을 성수동 그 덕수궁 보이는 거기 제가 지금 찍어놨는데 저도 그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건 뭐 저의 자만이 아니라요. 저는 항상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인생 지쳐요. 제 주위 사람들 보면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인생이 재미가 없고, 뭐 인생 재미도 없고, 술이나 마시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 보면은 목표가 없어요. 그리고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극이 없죠. 1년, 한 달에 책 한 권도 아니고 1년에 책 한 권 읽는, 저는 그렇게,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한 번뿐인 인생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30억짜리 덕수궁 집 이야기할 뻔했는데, 그 어떤 집에 저는 살 거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근데 노동으로는 할 수 없나요? 그럼 passive income. 불로소득. 이걸로 돈을 벌어야죠. 근데 불로소득을 하려면 high risk, high return 이 필요합니다. high risk, high return? 그쯤에 나는 감수할 수 있어라고 하는 분들이 리플에 뛰어듭니다. 근데 후두루지게 얻어맞죠? 그리고 본인 입으로 투자했으면서 이제 안 해요. 지겹다,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하다도 말할수록 리플은 더 떠날 겁니다. 다른 암호화폐에 다르게 리플이라는 암호화폐는 감정이 있더라고요. 계속 도망가더라고요. 계속 도망갑니다. 본인이 싫다고 하니까. 저도 저 싫다고 하는 사람 안 만나요. 물론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만. 뭐 있나? 모르겠네요.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거 하려고, 하이 리턴 하려고 한 건데, 이거 견딜 수 있다면서 못 견디고 다 나가버리네? 그래서 95%는 돈을 못 번다. 5%만 돈을 버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무슨 강의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오늘 방송 끝내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 바로 이겁니다. Cryptocurrency Price Targets 언젠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리플 보겠습니다. 리플은 1.75달러가 Price Target 목표입니다. 1.75달러 어떻습니까? 자, 1.75달러 얼마냐고요? 그래요. 1.75달러는 궁금할 만하네요. 얼른 계산이 안 되니까. 뭐 대충은 계산이 되겠지만 뭐 그런 건 제가 존중합니다. 자, 기꺼이 검색해 드릴게요. 1.75달러 얼마냐? 2120원. 그러면은 딱 보여주면은 또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야, 1번. 야, 내가 지금 750원인데 지금 마이너스가 얼만데 2120원 벌려고 내 이런 고생하는 줄 알아?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2번 부류는 저 같은 부류. 어떤 부류? 단계적으로.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의 특징은 단계적으로 목표가 없다. 저는 100만원 모았으면 그 다음 500만원. 500만원 모았으면 그 다음에 1000만원. 1000만원 벌리네. 자, 그 다음에 2천만원. 2천만원 벌리네. 그 다음 5천만원. 5천만원 벌리네. 그 다음에 1억. 와, 1억 달성했어. 와, 달성했어. 야, 한번 내 친구에 3억 가볼까? 3억? 됩니다. 야, 5억. 됐어요. 10억 가자, 10억. 됩니다. 전 돈 이렇게 모았는데. 100만원에서부터. 저는 돈 이렇게 모았는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거 필요 없고 바로 10억. 그러니까 마음 급해. 마음 급하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본인이 외치면서 하이 리스크에서 그냥 다 털리고 떠나. 그러나 나중에는 또 올라가게 돼 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돈이 없는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 능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 주위 사람들 보면 그렇더라고요. 2120원이면 땡큐 하고 이걸 목표로 가져야 됩니다.
왜냐? 2120원 있어야지 3000원이 있죠. 3000원이 있어야 5000원 있는 거 아닙니까? 5000원이 있어야 그다음 10,000원 있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2120원 적어보려고 내가 이러고 그런 생각 드는 분들은 저는 제 생각이 틀릴 수 있는데요. 이건 저의 이제 철학이니까 저의 그런 돈과 관련된 철학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공감되신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싫으신가요? 그럼 계속 750원에 계시던지. 이거보다 이게 낫지 않나요? 그리고 이거 되면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리고 제가 뭐 리플 뭐 직원이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요. 리플 직원 아니에요. 저는 그냥 돈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리플 투자자일 뿐입니다. 근데 저희 뜻과 함께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스터디 느낌도 되고 좋잖아요. 그리고 좀 허둥대는 분들이 있으면 좀 잡아드리고 싶고. 왜냐면 거기서 보람을 느끼니까. 여러분 돈만 쫓으면요. 여러분 돈을 안 쫓아보셨나? 돈을 줬다고 하는 거죠. 돈을 쫓아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참 받침이 뭐지? 이거 맞잖아요. 돈을 쫓아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인생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죠? The money can't buy happiness. 저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 많으신 분들이 우울증에 걸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럼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은요 보람이거든요. 그리고 존경심입니다. 돈 많은 분들. 예전에 유튜브 보니까 20대 후반에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는 수백억대 재력을 갖고 있는 롤스로이스, 벤츠 뭐 다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분은 저기 뭐죠? 벤츠 매장에 벤츠가 잔고장이 많다고 하나요? 저는 벤츠 아니고 다른 차종입니다만 어쨌든 벤츠 몰고 가는 벤츠가 고장 나서 벤츠 맡기고 벤츠차 찾으러 가면서 롤스로이스 몰고 가는 그런 20대 후반에 수백억대의 자산가가 있더라고요. 사업가인데. 근데 그분은 매일매일 우울해하더라고요. 왜냐? 존경심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죠. 제가 거기다가 댓글 달고 싶은데 전 댓글 안 달기 때문에 안 달았습니다. 존경심을 받지 못. 인생의 허무함은 이거 둘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보람이라도 있어야 되고 존경심. 특히 돈 많으신 분은 존경심. 존경심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돈 많다. 우리 집 쫙 공개하고 내 차 쫙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우와 하겠죠? 우와로 끝입니다. 그냥 그 사실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다고 존경하진 않습니다. 돈 가지고는.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부를 잃었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존경심이 생기겠죠. 그죠? 저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바닥부터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백억대는 그냥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 없이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존경심을 받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울감에 빠지는 겁니다. 우울감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돈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차분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33분간 스피치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돈은 쉽게 벌리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내 돈 넣고 올라가고 ATM 기계처럼 빼고 그리고 소고기 먹었어요 자랑하고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운 좋게 될 수 있어요. 운 좋게 10번 투자해서 한 번 정도 그렇게 되면은 대단한 겁니다. 이 판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이나 암호화폐 신은 없습니다만 신의 역할을 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세력들은 그런 짤짤이 하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리플을 갖고 있느냐? 아까 뭐 억대 투자자들 제가 여기 멤버들 억대 투자자분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거 다 오르는데 왜 리플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의 특징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시드가 적습니다. 시드가 적어요. 뭐 1,000만 원 전후밖에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넣어가지고 그냥 뭐 샌드박스 넣어가지고 뭐 20% 화끈하게 먹고 막 그래봐야 1,2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억대 이상으로 그 암호화폐에 넣으면 이런 데다가 못 넣어요. 변동성이 심하니까 무서워요. 못 넣어요.
차라리 더딘 리플에 넣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억대 투자자분들은, 여기 멤버십에 있는 분들은 그 리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건 좀 언젠가 방송, 오늘 설 특집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시드가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1000만 원으로 500만 원 벌 수 있죠? 벌기 쉽죠?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5천만 원으로 1000만 원 벌 수 있나요? 배터리가 없다고 하니까 빨리 끝내야겠네요. 네, 벌기 쉽습니다. 맞아요. 근데 10억으로, 맞죠? 1000만 원으로 500만 원 벌 수 있다면, 쉽다면서요? 10억으로 5억 벌 수 있나요? 5억? 10억 줄게 5억 벌어봐. 할 수 있나요? 조금 자신 없으실걸요? 더 많아져서, 예를 들어서 50억. 50억 줄게 25억 벌어와. 똑같은 비율인데도 불구하고 힘들 것 같죠? 힘들 것 같죠? 그죠? 10억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죠? 10억 투자하시는 분들은 10%만 먹어도 1억이에요. 1억. 10% 먹어도 1억이라고요. 여러분 노동으로 1년에 1억 버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한 3%? 우리나라에서? 그죠? 억대 연봉자 3% 정도 되나요? 제가 뭐 잘못 알 수도 있고, 혹시 잘못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방송 지금까지 듣고 있어야지 이걸 말씀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10억 투자 10%는 1억이에요. 그죠? 한 5%만 올라도 5천만 원이에요. 그 털면 되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리플을 왜 바보같이 리플을 갖고 있냐, 내가 다른 거 갖고 있었으면,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시드가 약한 분들, 제 생각엔 1000만 원 전후, 최소 5천만 원 미만, 이런 분들이 그런 생각할 겁니다. 5천만 원까지는 안 갈 겁니다. 진짜 뭐 몇백만 원, 그런 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아시겠죠?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시드가 많으면 그런 변동성 너무 심한 그런 여론이 말하는 샌드박스 이런 거에 못 넣어요, 쉽게. 떨어지면 어떡하는데. 그리고 펀더멘탈이 정말 받쳐주는 그런 암호화폐, 이런 걸 찾아야겠죠. 아무리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좀 이 해피엔딩이 좀 상상이 되는 그런 암호화폐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을 제 직원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런 가입하는 사람 한심하다. 한심한 사람이 1070명이나 있네. 그죠? 이상하면 다시 나올 텐데. 95%가 늘어났네. 그죠? 여기서 뭔가 정보를 캐고 있는 거 아닌가? 저라면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텐데. 근데 가입비가 300만 원. 그럼 제가 사기꾼이죠. 제가 어떻게 제가 신이면 3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신이면. 100% 수익을 보장해 드릴 수 있으면, 그것도 단 일주일 만에. 그러면 제가 300만 원 받을 겁니다. 진짜로.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함께 가고 있는 거고, 지금은 하이 리스크를 얻어맞는 입장이고, 이럴 때 어떤 전략을 내리면 되는지. 그나마 힌트는 FOMC가 지금 금리 인상을 발표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전략적으로 풀어낼 수는 있죠. 근데 막상 열어봤더니, 막상 열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장담만 하고 있다. 그러면 실효율가 많겠죠. 근데 실효율가 없네요. 좋아요만 185개가 있네요. 댓글 32개 한번 봐볼까요? 댓글 32개. 좀 감사하다는데요? 감사하다는데요? 인생의 모든 시간과 공을 들여 이루는 법. 투자를 잘 아셨는데요? 후원이 일로 아깝지 않다는데요? 본인 성함과 또 얼굴까지 밝히셨네요? 물론 얼굴은 보이지 않았겠지만. 자, 힘든 시기에 어디로 가야지 길이 보인다잖아요. 제가 여기서 농담 따먹기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 할까요? 본인 2,000원이면 본인 돈 넣고 있는데? 맞잖아요. 우연히 코인키즈님 방송 만나서 정말 다행인 것 같다. 또 다행인 것 같다? 아닐 수도 있단 말인가? 그렇죠. 아닐 수도 있죠. 맞아요. 이거 잘 쓰셨습니다. 김경희님. 맞잖아요. 잘했다고 하잖아요. 멘탈 잡았어도. 오빠 쓰면 맞아요. 털립니다. 제가 제 주특기가 패닉 샌딩 구간에서 잡아주기거든요. 좀 오늘 설 연휴니까
한번 깊이 있게 이것저것 생각해 보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고향 가는 길에 들으시라고 제가 40분간 스피치 해드렸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에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인가요? 758원? 758원? 좀 올랐네? 좀 올랐네? 자, 지금 가격 의미 없다. 의미 없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6시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회원가입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설 연휴쯤에 또 좋은 영상 하나 올려서 여러분 또 후원 금액에 가치가 있는 그런 영상 또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